안녕하세요. 김삼현 변호사입니다.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물을 매수했는데 그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척 속상한 일이 되겠죠.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거금을 주고 평생 모았던 돈으로 이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아파트 바닥에 물이 새고 이런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 등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다면 정말 속상한 일이 되겠죠.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런 아파트 등의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하자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기는 하지만 실제 그 아파트에서 살기 전에는 모든 그 하자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매매했을 때, 매수를 했을 때는 그런 하자 부분을 알지 못했는데 살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수 등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이 샌다라고 하면 위층으로 이제 찾아가서 물을 쓰지 마라. 이런 물을 쓰기 때문에 물이 새서 이 아래층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웃집에 대한 항의를 통해서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는 없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민법 제580조에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건물을 판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은 민법 제580조에 규정된 하자담보 책임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와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이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판결문을 통해서 한번 어떤 사례였고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게 됐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들이 매매 대금을 3억 5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한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서 이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원고들이 처음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살펴봤을 때는 하자 부분이 그렇게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난 뒤에 2013년 11월 말경에 2013년 9월 9일에 이사를 해서 들어갔는데 한 2달이 지나고 나서 보일러를 이제 가동을 하자 욕실 앞 거실 바닥 부분과 현관 출입문 밖에 있는 양수기 이런 근처에서 물이 샌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4년 2월 경에는 원고들이 이제 이러한 누수 검사를 해 보았는데 이 누수 검사를 해 보니 거실 마루 등이 변형되고 변색되고 욕실문 바닥 타일러 사이에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판이 변색되고 곰팡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이 1심을 패소를 했거든요. 1심 소송을 본인 소송으로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을 하셨었는데 당연히 이렇게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이 매수한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100% 승소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소를 제기를 하셨는데 결국 그 주장 입증, 제가 그동안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법관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 입증이 충실히 되어야지만 승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비법률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그냥 억울하다, 손해가 있다라는 이런 주장만 해서인지 1심을 패소하고 저를 이제 찾아오셨죠. 그래서 제가 2심을 담당하게 됐고 결국 이제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그런 사안이죠. 하자 담보 책임은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이 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만약 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이 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증거를 통해서 주장 입증을 충실히 해서 법관으로 하여금 제3자인 법관이 보기에도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 매수인의 어떤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 있었던 그 하자가 있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이 건물을 판 것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인정받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바로 재판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한번 이 재판 과정에서 판결 이유를 통해서 어떻게 판시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 되는지와 관련돼서 기존의 판례를 보면 하자담보 책임의 발생 요건으로서의 하자라 함은 매매 목적물이 거래 통령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였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물이다.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 뒤에 이러한 하자의 존부는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이런 판례 법리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아파트의 거실, 주방 등에 물이 유입돼서 거실 바닥이 변색되고 벽면 등의 곰팡이 등이 발생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증거를 통해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물론 판결 이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많은 증거들이 제출이 됐겠죠. 그 변색이나 곰팡이들이 있었던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 누수 검사를 했던 분들의 사실 확인서, 심지어 그 누수 검사를 했던 그분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러한 진술들이 사실인지 여부까지 2심 재판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 아파트는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이 하자들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였다라는 점을 이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주장 입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하자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만큼 원고들에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법 제580조에 규정된 하자담보 책임, 이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지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럼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돼서 누수 탐지 비용, 그리고 공사 비용, 배수관 점검 비용이라든지 마루 시공이라든지 욕실 공사,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손해가 물론 그냥 주장만 해서는 이런 손해액도 판단을 받지 못하겠죠. 증거들을 통해서 이러한 비용들이 지출된 것이 명확히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배상 금액이 특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판결문을 보면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판결문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내용을 통해서 판결문의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판결문을 보면 이 어디 법원인지 서울 북부법원에서 사건 번호 2014나가 2014년도에 항소심 사건이라는 이런 것을 확인해주는 사건 번호죠. 가가 1심이라면 나가 2심, 그리고 다는 대법원 3심이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그리고 1심 판결은 어떤 판결이었는지가 나오고, 변론이 언제 종결됐고 판결이 언제 선고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주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주문에서 1심에서 원고가 이제 본인 당사자 소송을 했을 때 패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이런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러한 건물의 하자가 매매 계약 체결 시에 있었다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입증하기가 어렵죠.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582조에서 이러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러한 거래가 있고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치면 소를 제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못하기 때문에 6월 내에 그 건물을 매수한 뒤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해서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서 이러한 손해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